그날 밤 11시 45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찌르듯 울렸다. 서울의 작은 원룸 아파트,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이 번뜩이는 종로 거리가 보였다. 나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다. 여자 형사는 50대쯤 돼 보이는 회색 머리가 섞인 단단한 인상이었고 남자 쪽은 갓 아카데미를 졸업한 듯한 젊은이로 불안하게 목을대를 꼴깍 삼키고 있었다. 이민지 씨입니까? 여자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공식적이었다. 저는 김 형사예요. 이쪽은 박순경. 보험사 횡령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횡령.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보험사에서 단순 서류 업무를 하는 직원일 뿐이었다. 고객 자금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다. 잘못된 거예요. 오해가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수색영장을 들이밀었다.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은 내 집을 뒤집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노트북을 압수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나온 이름,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고발자는 김혜진 씨예요. 본인 어머니라고 하시던데 형사의 말에 내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붉은 얼룩이 번졌다. 마치 피처럼. 어머니, 김혜진. 그녀는 항상 미소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미소가 경찰을 향해 내 이름을 팔아넘길 줄은 몰랐다. 그날 내 인생의 시작이어야 할 졸업식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다. 그날 오후 서울대에서 내 법무사 자격증 졸업식이 열렸다. 6년 동안 야간 수업을 병행하며 보험사인 하나라이프에서 풀타임으로 일했다. 더운 5월 날씨였지만 상쾌한 바람이 불어 희망을 느끼게 했다. 나는 검은 가운을 입고 앉아 가족석을 훑었다. 그녀는 정확히 3시 17분에 나타났다. 멀리서도 보이는 완벽한 라벤더 슈트,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김혜진은 결코 대충 하지 않았다. 지각조차 우아하게. 그녀는 통로 자리에 앉았고 내가 무대를 오를 때 그녀의 미소는 환했다. 다른 부모들은 아마 나를 부러워했을 거다. 잡지에서 나온 듯한 완벽한 어머니를 둔 딸로.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을 봤다. 차가운 계산, 박수가 정확히 3초 만에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그 태도.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군중 속에서 나를 찾았다. 하이힐 소리가 시계를 재듯 울렸다. 축하해, 민지야. 그녀는 내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역했다. 항상 그랬다. 초대해줘서 놀랐어. 요즘 내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요즘 뭐?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20년간의 연습이 도왔다. 그녀가 고개를 기울였다. 가짜 모성애의 제스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지. 민지야, 내가 최근에 재미있는 선택들을 했잖아. 준호 오빠를 또 감싸주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치마주름을 펴며 끼어들었다. 가족 충성심을 아는 딸도 있고 자신을 높이 보는 딸도 있지. 미소는 여전했다. 후회할 거야. 그 말은 저주처럼 걸렸다. 다른 부모가 나를 부딪히며 사과했고 돌아보니 그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실루엣이 사라지며 하이힐 소리만 남았다. 위협처럼. 집으로 가는 40분 길은 더 길게 느껴졌다. 강남의 내 원룸은 낡았다. 천장에 물 얼룩,
밤에 덜컹거리는 라디에이터. 하지만 내 거였다. 누구도 보증하지 않았고 뺏을 수 없었다. 저녁 7시 30분 스웨트팬츠로 갈아입고 남은 김치찌개를 데우던 중 그 노크 소리가 났다. 날카롭고 공식적인 가슴을 조이는 소리. 그 후 모든 게 무너졌다. 어머니의 배신이 드러난 순간. 기억은 이상하다. 경찰이 집을 뒤지는 동안 나는 12살로 돌아갔다. 부산집 주방에서 어머니가 PTA 미팅 연습을 하던 날, 민지야, 어머니 어때? 그녀는 세인트 존 슈트 차림으로 빙글 돌며 물었다. 걱정 많은 어머니처럼 보이니? 완벽해요. 나는 대본처럼 말했다. 김혜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완벽함으로 제국을 쌓았다. 아버지는 내가 8살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과부에서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으로 변신했다. 혜진 리얼티는 한 채 플립에서 시작해 강남 고급 아파트 전문 회사로 성장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다. 이웃들은 아이 둘을 홀로 키우며 사업을 일구다니 대단해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새벽 2시에 아버지 서류를 하이라이트하며 생명보험금을 계산하는 그녀를 몰랐다. 채권자들에게 과부에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달콤하게 말하며 동시에 무자비한 거래를 하는 그녀를. 준호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4살이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움을 기억 못했다. 그녀의 날카로움을 상쇄할 존재 없이 오빠는 그녀의 손에서 찰흙이 됐다. 13살 때의 절도, 17살 음주운전, 서울대에서 돈으로 덮은 사건. 가족은 가족을 보호해 그녀는 수표를 쓰며 말했다. 희생은 복리로 돌아왔다. 내 역할은 달랐다. 오빠가 방종됐다면 나는 조형됐다. A+는 당연했다. 서울대로 법학 예비 들어갔을 때 글쎄 카이스트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네 라고 했다. 법무사로 전환했을 때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그녀는 한숨 지었다.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는데 평범함을 선택하다니 평범함은 자유였다. 그녀가 통제 못하는 안정된 급여, 그녀가 들어올 수 없는 아파트, 그녀가 조종 못하는 5년간 경계를 유지했다. 명절 저녁에 나타나 사진 찍고 대가 없는 아름다운 딸 역할을 했다. 그러다 오빠가 다시 돈을 요구했다. 3개월 전 화요일 밤 오빠가 내 집에 왔다. 디자이너 옷은 구겨지고 눈은 충혈됐다. 민지야, 도와줘. 이야기는 산발적이었다. 나쁜 투자, 잘못된 사람에게 빌린 돈 어머니가 처음으로 거절했다. 경고등이 켜져야 했는데 돈 안 줘. 돈 아니야. 오빠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부동산 목록을 띄웠다. 서명만. 어머니가 거래를 준비했는데 깨끗한 이름이 필요해. 임시야. 절대 안 돼.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린 시절 사탕 안 나눠줄 때처럼. 그자들이 날 다치게 할 거야? 진짜로. 너 내 동생이잖아. 그럼 어머니한테 왜 안 도와주냐 물어봐. 그 순간 오빠의 표정이 어머니처럼 계산적이었다. 좋아, 알아서 할게. 하지만 나빠지면 내가 도울 수 있었단 걸 기억해. 3주 후 내 집에 누가 다녀간 걸 알았다. 노트북이 살짝 움직였고 서류가 재배치됐다. 아무것도 안 없어졌지만 나는 전문가에게서 배운 편집증이 있었다. 비밀번호 바꾸고 중요 서류를 은행 금고로 옮겼다. 하지만 늦었다. 현재로 돌아와 형사의 목소리가 날 끌어당겼다. 경찰서로 가셔야 해요. 내 집은 엉망이었다. 그녀가 심은 증거가 어딘가에 있었다. 내가 그녀를 벗어나려 쌓은 삶 속에.
코트 가져올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옷장에서 손이 숨긴 비상카드를 스쳤다. 그녀가 모르는 한 가지. 그녀가 예상 못한 움직임. 완벽한 사람은 맹점이 있다. 이제 그녀의 맹점을 찾을 차례였다. 경찰서 유치장은 소독제와 절망 냄새가 났다. 새벽 6시 40분, 변호사가 날 풀어줬다. 비상카드로 고용한 변호사였다. 기소유예. 하지만 회사 정직은 즉시였다. 상사가 날 보지도 못했다. 보안요원이 날 데리고 나갈 때 집으로 돌아와 엉망 속에 앉아 그녀처럼 생각했다. 모든 조작에는 목적이 있고 삼수 앞을 본다. USB 드라이브. 책상 서랍에 있던 급여 명세 아래. 작업 백업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랍이 비었다. 2주 전 목요일 밤 프로젝트 마무리로 썼다. 금요일 오전엔 있었다. 오후 오빠가 사무실에 왔다. 누나 직장 구경 왔어. 리셉셔니스트에게 매력 발산하며 커피 사왔다. 20분간 추억 얘기. 내가 바보였다. 노트북을 켜고 시스템 로그를 봤다. 토요일 새벽 3시 22분. 누가 접근했다. 파일 복사, 브라우저 검색. 내가 잠든 사이 위협이 이미 안에 있었다. 왜? 신용보고서, 부동산 기록, 공공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했다. 그녀가 가르친 대로 정보는 화폐다. 발견한 건 위를 떨게 했다. 최근 6개월, 강남 새 부동산 이전. 그녀 회사에서 셀 코퍼레이션으로. 세금 회피 같지만 내 이름이 대출 신청해. 서명은 내게 닮았지만 내게 아니었다. 특히 잘한 리지 토지. 할머니가 21살 때 물려준 40만 평 어머니를 건너뛰고 내게. 어머니는 분노했다. 부동산 관리할 줄 아냐. 하지만 내가 세금 내고 개발자 거절하고 그녀 제안을 무시했다. 2주 전 문서에 따르면 내가 리지뷰 홀딩스에 4억 8천에 팔았다. 서명은 내 것 같고 공증은 공식적. 입금 계좌는 내게 아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이민지 씨. 랑캐스터 공증사무소 샤론이에요. 잠이 안 와서 그녀 목소리 떨렸다. 어머니가 2주 전 왔어요. 당신이 여행 중이라 이미 서명했다며? 오랜 지인이라. 내가 없이 공증했어요. 침묵 후 가족 일이라 승인했다고. 그런데 당신 체포 소식을. 체포 아니에요. 조사. 면허 잃을 수 있어요. 샤론 씨, 모든 걸 적어주세요. 변호사한테 보내요. 그녀가 동의했다. 죄책감 붙잡아요. 그게 우리 둘을 구할 수 있어요. 전화 끊고 아침 햇살 속에 앉았다. 밖에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다. 정상인들의 정상 3내 메일이 왔다. 회사 전화 녹취. 어제 오후 4시 12분. 준호야, 엄마야. 패닉 마 다 처리됐어. USB가 필요했던 거야? 그녀는 자존심 강해서 도움 안 청해. 진실 못 봐 스토리 지켜. 그녀가 보관해달라 했고 이상한 파일 받지만 믿기 싫었다고 의미는 명확했다. 내 습관을 이용했다. 클라우드 피하고 물리 백업, 일과 사생활 분리. 그녀를 막기 위한 벽을 오빠로 뚫었다. 아란 리즈는 할머니의 비밀. 구규림 접한 깨끗한 땅, 동쪽의 개울. 마지막 크리스마스, 할머니가 속삭였다. 내 어머니는 거래로 생각해. 하지만 땅은 유산이야. 진짜 가치 알 때까지 지켜. 13년 지켰다.
몽고메리 현청 8시 30분 열자마자 갔다. 변호사 리차드 달튼이 로비에서. 리지 뷰 홀딩스 2개월 전 설립. 델라웨어 로펌이지만 쇠를 3개 거쳐. 오빠 여친 아만다 마시아. 초기 자본은 어머니 이사은행에서 서기 앞에서 모든 복사, 위조 증서, 타이틀 히스토리, 세금 평가. 6개월 전 측량 지도가 클릭됐다. 내 땅뿐 아니라 주변. 동북 구규림, 서쪽 보전지, 남쪽 고속도로 상업지. 지난달 펜닥 계획. 새 램프 승인. 내 땅이 유일 개발지? 얼마? 10억. 어머니의 몰락은 그날 밤 11시 23분 끝났다. 경찰차가 떠나는 걸 보며 포치에 앉았다. 어린 시절 그녀를 기다리던 자리. 핸드폰이 울렸다. 검사가 녹취와 증언으로 내 혐의 내일 철회. 어머니 20년 최소. 오빠 협조 중. 좋아요 위 별을 봤다. 오염된 서울 하늘 넘어 자유. 이제 땅 돌려받고 내 걸 짓는다. 오빠의 죄책감으로. 가족은 가족을 보호한다. 사랑 없이 보호는 소유일 뿐의 그녀를 이긴 게임으로 자유를 얻었다.